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햇볕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경주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지속했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낮 없는 더위에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태인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울진을 제외하고 모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경주가 무려 38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다행히도 모레 토요일에는 오랜만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잠시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요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울진은 30도, 영덕과 포항 34도, 경주 38도로 오늘도 뜨거운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의 낮 최고 기온 29도, 독도 26도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중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고요.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하루 최저 기온도 30도에 가까워지고 있을 만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수율도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 원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관계기관마다 물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전합니다. 들녘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지다시피 했던 기우제까지 등장했습니다. 농민들은 지푸라기라도 부여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부디 이 땅에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모든 만물에 생기를 주시옵소서. 말라가는 논을 보다 못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 원수까지 농업용수로 내놓았습니다. 영천댐에서 포항 학야 정수장으로 가는 도수로에서 물을 뽑아 농수로에 퍼올립니다. 충분치는 않아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공급할 방침입니다. 오늘 참 예수정공사 이 물로 참 주니까 물살만 들어도 참 반갑습니다. 밭작물을 포기한 농민들은 그나마 벼논에라도 물이 들어가자 모처럼 주름을 펴니다. 충분하게 만족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물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가지고 가뭄 해결에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포항의 저수율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형 저수지는 34%로 평년의 절반에 불과하고 포항시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는 2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남은 물은 쓸 수가 없어 사실상 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시는 긴급 예비비 22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준한다고 보고 특별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또 하천을 굴착한다든지. 1993년에 버금가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3월 8일 대잠동 폐철도공원화 사업 현장에서 분출된 천연가스가 4개월 이상 지속되자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포항시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비용 10억 원과 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해 앞으로 5개월 동안 매장량과 경제성을 분석키로 하고 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장기간 가스 분출에 따른 주민 불안감과 소중한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층 구조와 가스의 특성, 안전성, 자원량 등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학교를 포항에 유치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도 리지 스쿨과 기본 협약을 맺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600억 원을 들여 1,2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외국인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면 외국인 우수 인력의 정주 여건이 좋아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인가와 공식적인 투자 양해각서 체결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포항에서 이미 수차례 외국인 학교 설립이 무산된 바 있어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상북도 역점 사업도 반영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국정운영 과제를 분야별로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경북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크게 3개 분류로 나눠집니다. 100대 국정과제와 이에 따른 분야별 487개 실천과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4대 복합혁신과제, 그리고 지역공약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국정과제와 혁신과제는 경상북도 역점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치매 예방타운 등이 그런데 향후 국가 사업화 전망이 밝습니다. 지역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북 공약으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모두 반영됐습니다. 김천 혁신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지진 원전 안전대책 강화 등 8개 사업과 대구 전북과의 상생사업으로 SOC 4개가 포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장 부지사 직속으로 국정과제 추진단을 구성해 발표된 국정과제를 분석해서 경상북도의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운영과제와는 별도로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경상북도 전략 프로젝트가 담길 예정입니다. 큰 그림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것이 정책화돼서 실행하는 각 정부 부처에 이제 토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전략을 구체화하고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이 발표된 만큼 경북의 새로운 미래 동력 만들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어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는 탈원전 정책도 담겼습니다. 신규 원전의 백지화는 물론이고 대체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다양한 실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국정 목표와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대 국정 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100대 과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 지진 이후 확고한 의지를 보였던 탈원전 정책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새롭게 개편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전 감축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이미 탈원전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산업을 규제 감독하는 원안위는 기존의 원전 전문가 위주에서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이 크게 변화돼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탈원전으로 부족해지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안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주요 산업기기의 에너지 최저 효율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에 대한 입지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가 될 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탈핵을 강력히 요구했던 반핵 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고 또 고무적인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원전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한 중단 없는 실행 계획들이 계속 수립이 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100대 과제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원전 제로 시대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길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이 어른과 어린이들의 여름 휴가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즐길 프로그램으로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박수근 특별전으로 국민화가 박수근의 유화와 드로잉, 탁본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높이 82m 경주타워 전시관에 위치한 석굴암 트래블 체험관과 VR 알바트로스 체험은 머리 덮개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석굴암을 체험하고 우주를 누비는 ICT 활용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로봇 27대가 전시된 또보 정크아트 뮤지엄과 4,500여 점에 이르는 화석들이 전시된 동양 최대 규모의 화석 박물관도 어린이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엑스포 측은 밝혔습니다. 신고리 오류코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중립성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어제 성명을 통해 최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신고리 오류코기의 연구 중단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공기업의 수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향후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부산 경남과 울산 지역 젊은 층에 대한 가중치 적용과 철저한 정보 공개, 한국수력원자력부와 원자력문화재단의 일방적 원전 홍보 중단과 중립 선언 등을 촉구했습니다. 안동댐 상류 물고기 폐사 사고의 원인 규명 작업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폐사 다음 날 중금속 검사를 맡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뢰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다른 기관에 분석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댐 상류에 물고기가 떠오른 건 지난 3일. 대구지방환경청은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동시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어병 및 중금속 검사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그제 중금속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묻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산과학원에 맡긴 시료가 부패해 분석 불가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산과학원은 분석 의뢰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원은 시료도 중금속 분석 의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차후 시료를 보낸다면 적극 분석에 협조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분석 의뢰 기관이 수산과학원이 아니라 경북어업기술센터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중금속은 빠지고 어병 분야만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런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모른 척한 셈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중금속 검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기관은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를 중단하고 시료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분석을 의뢰한 게 아니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자체 분석 형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금속 분석은 어느 기관에서도 수행되지 않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 중금속 분석을 맡겼습니다. 안동댐 폐사 물고기는 지금도 하루 500여 마리가 수거돼 13,400여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대형 사고인데다 원인 규명은 극도로 민감하지만 정작 주무기관은 엉터리로 일처리를 하고도 대수롭지 않은 듯 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북 도내 벤처기업이 지난 2011년 1,230개에서 올해 1,698개로 느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벤처기업 수는 지난 5월 기준으로 구미가 392개로 가장 많고 경산이 331개, 칠곡 201개, 경주, 영천, 포항 순이었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경북에 가장 많지만 적법화율은 4.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적법화 대상 축사는 1,400여 곳이지만 지금까지 499곳, 4.8%만 규정에 맞게 시설을 고쳤고 1,800여 곳은 건축물이나 가축 분뇨 처리시설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후에는 사용 중지,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대구시가 2년 전 어렵게 유치한 제3정보통합전산센터의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방식을 두고 생긴 심각한 갈등 때문인데 공사 기간과 금액 등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전, 광주에 이어 세 번째 정보통합전산센터가 들어설 대구 도학동 803 자락입니다. 대구시가 2년 전 유치해 지금쯤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방식을 두고 갈등이 생긴 탓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설계와 시공을 한 건설사에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가 공사를 독식할 수밖에 없고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나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가 입찰 방법을 정하며 분리 발주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 업체 선정은 3차례나 유찰됐고 결국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해 겨우 설계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초 내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 5월로 연기됐습니다. 공사비도 4,600억 원대에서 4,300억 원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걸림돌은 더 있습니다. 대구시가 유치 조건으로 터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지자체가 제공한 터에 국가의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축 면적만큼 최소한의 건축 면적만큼이라도 공유지 교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재 지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 발굴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대구 통합전산센터가 문을 열면 공무원 150명과 600여 명의 IT 인력이 상주하고 국내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5만여 대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모여듭니다. 하지만 정부의 허술한 사업 추진 탓에 행정 신뢰도와 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지난달 포항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세관에 따르면 수출은 7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4% 증가했고 수입은 51.7% 늘어난 6억 8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억 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증가한 것은 주요 품목인 철강 금속 제품이 40%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고 수입이 는 것은 호주와 캐나다산 유연탄 등 원자재 광산물이 89%나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다음 달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 관광 관련 사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도 중소기업 자금을 신규 지원키로 했습니다. 관광 관련 사업체에는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여행업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는 고용노동부나 경상북도 선정업체 외에도 최근 석 달간 고용 인원이 1년 전에 비해 5명 또는 10% 이상 늘어난 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역 산업 구조가 철강업에 편중돼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소기업 지원 금융 운용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포항문화재단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 협약을 계기로 연호랑과 새우녀 특별전을 오는 10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키로 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포항문화재단은 앞으로 신라를 중심으로 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지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이 당 지도부 구성 후 처음으로 전국 민생 행보에 나선 가운데 첫 일정으로 어제부터 1박 2일간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바른정당은 어제 대구시 노인지회 회장단, 보훈단체장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저녁에는 동성로와 치맥 페스티벌 현장에서 바른보수 알리기와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영천구와 안동 등 경북에서 유림과 만나 대화하고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도 방문해 대구 경북에서의 당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지세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신고리 원전 오류 후기에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과 관련해 한수원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는 어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조 측은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사회 배임과 손해배상 관련 소송 제기를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밤낮 없는 더위에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태인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울진을 제외하고 모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경주가 무려 38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다행히도 모레 토요일에는 오랜만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잠시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요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넉넉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울진은 30도, 영덕과 포항 34도, 경주 38도로 오늘도 뜨거운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의 낮 최고 기온 29도, 독도 26도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하루 최저 기온도 30도에 가까워지고 있을 만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